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보내셨어요? 기분 좋게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잔뜩 피곤한 채로 일어나셨나요? 이러나 저러나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간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뇌졸중이 와서 하루아침에 언어장애나 운동장애가 생긴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대되는 하루하루를 더 오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수명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아침 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 오래 보고 싶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영상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로 미루지 않고 제 시간에 일어나시는 건데요. 이게 말이 쉽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TV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지난밤에 야식을 드셔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래도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바로 일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알람을 끄거나 자리에 다시 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깊이 잘 수 있을까요? 아마 10분이나 20분 뒤에 다시 일어날 때 더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수면은 한 사이클이 90분에서 120분 정도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을 번갈아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비렘 수면 주기에서 얕은 수면, 중간 수면, 깊은 수면이 나타나고요. 그 뒤에 얕은 수면이 렘 수면으로 단계로 이제 이동을 해요. 하나의 수면 주기를 마치면 다시 새로운 수면 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이 주기가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렘 수면 단계일 때 깨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일어나야 하루가 덜 피곤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다시 잠에 드시면 그 이전의 수면 주기와는 아예 관계가 없는 새로운 수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어지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잠이 제대로 안 깨는 거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약속이나 회사에 늦을까봐 이런 불안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실 거고, 늦게 일어났으니 밤에는 그만큼 또 잠이 오지 않게 되겠죠. 수면 시간이 자꾸만 뒤로 밀려서 낮에 보내는 시간의 질은 떨어지고요. 악순환을 겪게 되세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딱 바로 일어나세요. 두 번째, 추천 습관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보시면 일어날 때 온몸을 이렇게 쭉 펴시는 거 보신 적 있죠?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 특정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고 일부 근육들을 계속해서 긴장을 시키고 있어요. 웅크리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베개를 높게 베고 주무시는 분들은 이런 목이나 어깨 같은데 계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긴장들이 계속되면 근육들이 관절에 불편함이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스트레칭을 쭉 해주면 이런 근육들이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근육의 긴장이 완화가 되고 근육이나 관절의 불편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은 근육의 섬유를 늘리면서 근육 내의 혈관들을 자극해서 이 혈관들이 확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근육으로 산소, 영양소 이런 공급이 더 잘 되게 돼요. 우리의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뇌로의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뇌 기능도 개선되고 맑은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실 때 목이나 이 어깨, 허리 이런 데 살짝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천천히 부위마다 10초 정도씩 해주시면 하루를 가뿐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셨으면 주변 환경의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바로 침구를 정리해주세요.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마무리한 일이 됨으로써 만족감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침대를 정리하면 다시 눕고 싶은 유혹이 줄어들게 됩니다.
깔끔하게 딱 정돈된 침대에 심리적인 만족감과 동시에 다시 잠에 들고 싶은 행동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동시에 커튼을 확 걷어내시면서 밝은 빛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밝은 빛을 보는 것만으로 잠을 풀기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시 수면에 들기까지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거든요. 이 멜라토닌은 어두운 상황에서 생산이 증가되고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데요. 반대로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켜주고요. 우리가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빛의 영향은 뇌에서 시계 역할을 하는 시신경 교차상에게 자극을 주는데요. 눈으로 빛을 쬐면 그 망막을 통해서 SCN에 도달을 하고 자연스럽게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뇌를 자연스럽게 깨우게 됩니다. 네 번째 추천드리는 습관은 양치후에 물로 입을 헹궈서 씻는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침 분비가 많이 줄어들고 코 골거나 입 벌리시면서 주무시는 분들 입안이 마르게 되거든요. 침은 사실 입안에서 세균을 제거해 주거나 줄어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침 분비가 부족하면 그 상태에서 세균이 더 잘 번식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입을 한번 헹궈줌으로 인해서 입 안에 번식했던 세균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위산의 분비가 좀 줄어들어서 살균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경을 꼭 써주셔야 돼요. 입냄새가 많은 분들은 이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니까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물을 마셔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몸속에서 운반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여러 세포가 적절하게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 안에서 수분 소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룻밤 안에 약 0.3에서 0.5리터 정도의 수분이 몸속에서 소모한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250에서 300ml 정도의 물을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근육량 감소로 체내의 수분이 50% 정도 더 줄어들게 되니까요. 더 신경 쓰셔서 섭취하셔야 해요. 미지근해서 자극이 없는 그런 온도의 물을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몸이 불편해지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루를 맞이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게재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여성 건강계획 프로그램에 등록된 16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2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상위 25% 여성은요. 하위의 25% 여성보다 90세가 될 확률이 10%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거울 보시면서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의 얼굴 보시면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오늘은 누군가 간절히 살고 싶다던 내일이라고 하죠.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좋은 습관으로 꽉꽉 채우는 슬기로운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영양가 높은 건강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